AI 코딩 도구 1위가 클로드 코드인데요. 근데 재밌는 건 이 도구를 쓰면 오히려 19% 느려진다는 연구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세팅을 안 하고 쓰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차이를 만드는 꿀팁 10개를 알려드릴게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대부분 그냥 바로 물어보잖아요. 이 코드 고쳐줘, 함수 짜줘, 이렇게요. 그런데 여기서 놓치는 게 신입사원한테 회사 규칙을 아무것도 안 알려주고 일을 시키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있어요. 클로드 MD. 프로젝트 루트에 클로드.md라는 파일을 만들면 클로드가 매번 대화를 시작할 때 자동으로 읽어요. 거기에다 코딩 스타일, 폴더 구조, 자주 쓰는 패턴, 금지된 것들 이런 걸 다 써두면 AI가 알아서 그걸 따르거든요. 슬래시 인인 명령어로 자동 생성도 되니까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한두 줄이라도 있으면 없는 것과는 차이가 엄청 크거든요. 참고로 클로드 코드는 무료로 시작해볼 수 있고 본격적으로 쓰려면 월 2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들 거예요. 두 번째 팁은 진짜 간단한데 진짜 많이 안 하는 거예요. 새 작업을 시작할 때마다 슬래시 클리어 명령어로 대화 기록을 초기화하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채팅 기록이 길어질수록 AI가 헷갈려해요. 마치 책상에 온통 서류로 덮여 있으면 새 일에 집중할 수 없는 것처럼요. 그리고 AI가 읽어야 할 양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비용도 줄고 더 정확한 답변을 빠르게 받을 수 있어요. 책상 정리하고 새 일을 시작하는 기분이죠. 이번엔 복잡한 작업을 할 때 팁이에요. 프로젝트 폴더를 정리한다거나 오래된 코드를 정리한다거나 큰 기능을 추가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럴 때는 바로 코드 짜줘 하지 말고 슬래시 플랜 모드로 먼저 설계도를 그려요. AI가 전체 구조를 파악하고 어떤 파일부터 손을 대고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계획을 세워주거든요. 내비게이션 없이 운전하는 것과 목적지를 먼저 입력하고 가는 거랑은 차이가 엄청 크잖아요. 이 계획을 바탕으로 작업하면 실수도 줄고 예상 시간도 정확해져요. 여기까지가 기본이에요. 이제 여기부터가 진짜 실력 차이 나는 팁입니다. 네 번째는 정말 작은 팁인데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요. 프롬프트를 쓸 때 파일 경로를 직접 입력해서 탭 완성으로 파일을 추가하는 거예요. 이 버그 고쳐줘 하는 것보다 메인 화면 파일을 열어서 제목을 바꿔줘 같이 정확하게 지시하는 거죠. 어디를 고쳐야 하는지 콕 집어주는 거예요. AI가 정확히 어디를 봐야 하는지 알게 되니까 맞아떨어지는 답변이 빠르게 나와요. 이건 작은 것 같지만 반복하면 정말 시간이 많이 줄어들어요. 다섯 번째 팁은 예시를 주는 거예요. 함수 만들어줘 라고만 하면 AI는 자기 방식대로 만들어요. 하지만 이런 스타일로 함수를 만들어줘 하고 예시를 하나 보여주면 AI가 그 스타일을 따라서 일관되게 코드를 만들어줘요. 실제로 예시 하나만 보여줘도 결과물이 훨씬 일관되거든요. 마치 맛집에 가서 이 맛 비슷하게 해주세요 하고 사진을 보여주는 거랑 똑같죠. 예시가 좋으면 결과도 좋아요. 여섯 번째 팁은 뒷정리를 자동화하는 거예요. 훅스라고 불러요. 프로젝트에 설정해두면 코드를 저장할 때마다 자동으로 포매팅을 해주고 작업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알림을 보내줘요. 심지어 그 결과물을 기세 자동으로 커밋하는 것도 가능해요. 마치 밥 먹고 나면 알아서 설거지해주는 식기세척기처럼요. AI한테 여기까지 다 했으면 정리해줘 라는 지시를 미리 설정해두는 거죠. 이렇게 하면 당신은 핵심만 집중하고 반복적인 정리 작업은 AI가 알아서 해요. 일곱 번째는 자주 쓰는 명령을 저장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쓰는 프롬프트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코드 리뷰해줘, 버그 찾아줘, 문서 작성해줘 같은 거요. 이런 걸 .클로드 슬래시 커맨드 폴더에 마크다운 파일로 저장해두면 그 다음부터는 슬래시 명령어 하나로 실행이 돼요. 마치 매크로 버튼처럼요. 손가락 한 번이면 미리 설정한 명령이 쑥 들어가요. 팀 전체가 같은 스타일로 작업할 수 있으니까 일관성도 생기고요. 자, 마지막 세 개는 진짜 판을 바꾸는 팁이에요. 여덟 번째는 외부 도구 연결이에요. MCP라고 불러요. 클로드 코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컴퓨터 파일에만 접근해요. 근데 MCP를 연결하면 GitHub 저장소도 보게 되고 데이터베이스도 건드릴 수도 있고 심지어 실시간 API 호출도 가능해져요. 마치 AI한테 만능 리모컨을 씌워주는 거죠. GitHub에서 이슈 목록 보여줘, 데이터베이스에 유저 정보 조회해줘 이런 게 그냥 말 한두마디면 가능해요. 이게 되면 AI의 능력이 완전히 달라져요. 아홉 번째 팁은 혼자 하던 일을 여럿이 하는 거예요. 이걸 서브 에이전트라고 불러요. 지금까지는 AI 하나한테 이것도 해 저것도 해 했잖아요. 근데 만약 AI가 여러 명으로 나뉘어서 각자 다른 일을 동시에 한다면 예를 들어 한 명은 버그 찾고 한 명은 테스트를 짜고 한 명은 문서를 쓰고 있는 거죠. 혼자 할 때보다 확실히 빠르고 특히 서로 안 겹치는 작업들은 동시에 처리되니까 체감이 완전히 달라져요. 마치 혼자 식당 운영하던 사람이 요리사 한 명, 홀서빙 한 명, 설거지 한 명을 고용한 거랑 같죠.
10번째이자 마지막 팁은 도구 하나만 쓰지 말고 여럿을 조합하는 거예요. 클로드 코드는 크고 복잡한 일, 설계, 전략 수립 같은 걸 잘해요. 근데 하루에 수십 번 열고 닫는 일상적인 코딩은 오히려 코덱스나 제미나이가 훨씬 더 가볍고 빠릅니다. 네, 실제로 개발자 만족도 조사를 보면 클로드 코드가 46%, 그리고 커서가 19%, 그리고 코파일럿이 9% 정도 되거든요. 단순히 최고의 도구 하나를 골라라 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춰 도구를 골라 쓰는 거죠. 망치만 들지 말고 공구함을 채우세요. 큰 못은 망치로, 나사는 드라이버로요. 근데 여기까진 좋은 얘기만 했으니까 솔직한 한 개 더 말씀드릴게요. AI가 생성한 코드 중에 45%는 보안 취약점이 있어요. OWASP 순위 기준으로요. 그래서 AI가 만든 건 절대 그냥 쓰지 마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마치 인터넷 짠 코드를 리뷰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10년 경력의 개발자라면 AI 때문에 오히려 19% 정도 늘어질 수도 있어요. 네, 메터 연구에서 나온 결과거든요. 단 이건 100만 조리 넘는 초대형 프로젝트에서 수년간 일한 숙련자 16명 대상이에요. 일반적인 작업에서는 오히려 AI가 큰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더 많아요.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AI는 인턴이지 결국 시니어가 아닙니다. 결과물은 반드시 여러분이 확인하세요. 자동화는 좋지만 자동화에 너무 의존하게 되면 위험합니다. 이 10가지 팁들로 효율을 올리되 항상 당신이 주인공이고 AI는 조수라는 걸 잊지 마세요. 이런 AI 도구 활용법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도 더 열심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